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넘기지 마세요. 잠시만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관찰해 보세요. 삶을 통제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삶은 더 무겁게만 느껴진다는 것을요. 저는 현도입니다. 오늘은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온을 강요할수록 평온이 더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균형을 잡으려고 뒤쫓을수록 더 피곤해지지는 않나요? 도교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큰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되었지만 단순하고 깊은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손을 놓을 때 상황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찾는 안도감이 노력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가르침은 저에게 이론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바라보는 방식을 조용히 변화시킨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년 전 제 발걸음이 여전히 꿋꿋하고 집신이 말을 새도 없이 여행을 다니던 시절, 저는 스촨성의 산자락에 숨겨진 고요한 서리사원이라는 작은 수행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은 듯한 곳이었고 구름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다가 마치 조용한 손님처럼 문으로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모래 정원을 가꾸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시던 후 스승님이라는 노승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느 오후 스승님이 모래 위에 완벽한 원을 그리며 비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차피 그날 밤 바람이나 비에 지워질 것에 왜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이시는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은 동작을 멈추고 대나무 빗자루에 몸을 기댄 채 세상의 모든 평온을 담은 듯한 눈으로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스승님은 가벼운 삶의 비밀은 우리가 이룬 것을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왔을 때 손을 펼 줄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가 너무나 빨리 달려가며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 기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무렵 산비탈을 내려와 계곡으로 향하던 길에 저는 지안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안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노래하는 시냇물 옆에 붙어있는 나무와 돌로 만든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도공이었는데 그의 손은 항상 흙의 회색빛과 가마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았지만 결코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느리고 정성스러운 동작들로 수놓아져 있었고 그 덕분에 시간은 더 넓고 여유롭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지안의 아침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기 전 목소리를 가다듬는 새들의 낮은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단순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나무 바닥에 맨발이 닿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그를 깨워주는 온순한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부엌의 작은 창문을 열어 젖은 흙내음과 소나무 잎의 향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안에게 하루의 첫 일과는 불을 지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벽돌 화덕 앞에 몸을 낮추고 가장 마른 장아지들을 정성껏 골랐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일 때 나는 딱딱거리는 작은 소리는 세상과 나누는 그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길고 차분하게 입김을 불어넣었고 마침내 주황색 불꽃이 검은 무소에 주전자의 바닥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길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벽면에 춤추는 빛이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지안은 가만히 서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 지붕 틈새를 지나는 바람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침묵을 들었습니다. 물이 치익 소리를 내며 다 준비되었음을 알릴 때도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하듯 물거품이 물고기 눈처럼 올라오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수년 전 직접 만든 도자기 잔에 담긴 차십 위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 잔의 가장자리에는 작은 금이가 있었고 금으로 메워져 있었는데 지안의 눈에는 그것이 새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을 지나 가슴을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며 흙의 풍미를 느꼈고 매 방울이 그를 어제의 기억이나 내일의 불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현재에 머물게 했습니다. 차를 마신 후 지안은 그의 작업실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나무 물레와 여러 건조 단계에 있는 그릇들이 선반에 가득한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곡식을 담을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강가에서 가져온 신선한 흙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흙은 차갑고 묵직했으며 비를 머금은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나무 탁자 위에 흙을 올려놓고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리드미컬했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어깨, 등, 발까지 온몸을 사용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흙을 밀고 당기며 기포를 하나하나 제거했는데 그 정성은 마치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가끔 지안의 마음은 딴청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겨울을 날 뗄감이 충분할지, 지붕이 다음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손가락 끝에 닿는 흙의 감촉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는 거친 질감, 피부로 전해지는 습기, 그리고 자신의 손길 아래 서서히 유순해지는 재료의 저항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안에게 항아리는 이미 흙 속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는 단지 그 형태가 드러나도록 돕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무 물레 앞에 앉아 오른발로 일정하고 부드럽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는 여름 오후의 딱정벌레 소리처럼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그는 물그릇에 손을 적시고 돌아가는 흙을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흙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며 옆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지안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압력으로 흙덩이를 중심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힘을 주면 흙이 반항하며 무너질 것이고 너무 약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지와 수능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손 아래서 항아리가 형태를 갖추며 솟아오를 때 지안은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종종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만 되기를 바라며 삶을 억지로 빚으려 애쓰곤 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지늘기 자신의 욕망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지치고 좌절하며 슬퍼했습니다. 반면 지안은 삶에는 그만의 리듬과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아침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아한 곡선과 넓은 입구를 갖추고 거의 완성되어 가던 항아리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숨어있던 작은 기포 하나 때문이었는지 지안의 미세하고 거친 움직임 때문이었는지 흙벽이 스스로 접히며 형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완벽했던 항아리는 형체 없는 젖은 흙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낭비된 시간에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거나 화가 나 탁자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저 물레를 멈췄을 뿐입니다. 그는 무너진 흙더미를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실수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흙을 뭉쳐 다시 공 모양으로 만들고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이미 무너진 것을 고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항아리가 태어날 운명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였고 다음 순간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낡고 젖은 천에 손을 닦으며 다시 시작하는 예술을 다시 한번 배운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태양은 이미 하늘 높이 솟아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며 숲 바닥을 황금빛 점들로 수놓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쉴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나와 집 뒤편에 작은 과수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사과나무 몇 그루와 수백 년은 된 듯한 자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자두나무는 줄기가 뒤틀려 있었고 부드러운 이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뒷목을 드는 햇살을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을 가다 계곡 위쪽에 사는 이웃인 리 노인을 만났습니다. 리 노인은 백발의 바틸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향기로운 약초와 뿌리 채소가 가득 담긴 고리버들 바구니를 메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네 지안. 리 노인이 바구니의 무게를 덜기 위해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시냇물이 아주 거세게 내려오는 구먼 꼭대기에 쌓인 눈이 녹았나봐. 좋은 아침입니다, 리 어르신. 지안이 차분하게 다가가 대답했습니다. 물은 갈 곳을 알고 있지요. 길을 묻지 않고 그저 낮은 곳을 따라 흐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산본 구리 위로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침묵 속에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정이 존재한다는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리 노인은 지안에게 싱싱한 생강 뿌리 하나를 건넸고 지안은 감사의 표시로 자두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어가기를 정했습니다. 부드러운 풀밭에 앉아 그들은 작은 잎 조각을 나르는 개미떼를 관찰했습니다. 개미들은 말없이 단호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에게는 산처럼 보일 돌과 나뭇가지들을 돌아갔습니다. 지안은 개미들이 장애물을 원망하며 멈추지 않고 그저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둘지 너무 걱정하며 살지. 리 노인이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있는 것 같아. 지안, 매년 등이 조금씩 더 아파온다네. 시간은 흐르고 가끔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 기분이 묘해. 지안은 친구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몸짓으로 자두나무 아래 땅에 떨어진 꽃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들을 보세요, 어르신. 꽃들은 피어나 향기를 내뿜었고 이제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꽃들은 떨어진 것을 슬퍼하지 않는 듯합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올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니까요. 시간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변화시킬 뿐이지요. 어르신이 느끼는 피로감은 매일을 치열하게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피로입니다. 리노이는 미소를 지었고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한동안 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리 노인이 다시 길을 나섰을 때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지아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온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불려두었던 쌀을 작은 토기에 넣고 끓였습니다. 텃밭에서 갓 뽑아온 선명한 색의 당근과 양배추, 그리고 리 노인이 준 생강을 썰었습니다. 나무 도매칼이 닿는 소리는 정확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지아는 각 재료의 향기를 즐겼습니다. 당근의 달콤함, 생강의 알싸함, 쌀의 담백함까지 말이죠. 음식이 익어가는 동안 그는 식탁에 앉아 오후의 햇빛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렬한 황금빛은 부드러운 호박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문했던 대도시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작 맛은 느끼지 못한 채 책을 읽거나 사업 이야기를 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침묵 그 자체를 최고의 양념 삼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입 한 입 온전히 집중하며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음식의 온기가 위장을 트며 깊은 안락함을 선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따뜻한 물과 재와 기름으로 만든 비누를 사용하여 정성껏 그릇을 닦았습니다.
거친 리넨 천으로 그릇의 물기를 닦아내며 오랫동안 사용하여 길든 도자기의 광택을 감상했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세월의 흔적은 그것들을 독특하고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아는 다시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항아리를 다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레 앞에 앉아 작은 찻잔들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장식이 없는 소박한 작품들이었지만 제각각 형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좀 더 넓었고 어떤 것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는 흙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는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몰입의 상태를 느꼈습니다. 나도 없고 흙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조하는 행위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안이 매일 실천하는 내려놓음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잔이 어떤 모양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가 조금 고르지 않으면 그것을 그 물건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완벽함이란 결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는 데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수만 개씩 찍어내는 기계가 가득한 현대 사회는 그에게 너무나 시끄럽고 색깔 없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 작은 작업실에는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선반에는 해질녘에 희미한 빛 아래 휴식을 취하는 젖은 흙잔들이 새로운 가족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지아는 집빗자루로 바닥에 튄 흙 자국을 쓸며 작업실을 청소했습니다. 돌바닥에 빗자루가 스치는 소리는 오늘 하루의 일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는 위안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이제 보랏빛과 짙은 푸른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첫 번째 별이 산마루 위에서 수줍게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고 나무와 세월의 냄새가 밴 두꺼운 양모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의자에 닿은 몸의 무게, 바라라의 땅의 견고함, 그리고 머리 위에 광활한 우주를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 있을 필요도,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장 큰 피로감은 육체 노동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기억이나 이루지 못한 계획의 무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아는 저에게 삶이 도공의 물레 위에 놓인 흙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은 돌아가고 형태를 갖추고 때로는 무너집니다. 비밀은 무너진 항아리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흙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더 지혜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언제든 다시 빚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계곡에 밤이 찾아오자 지아는 집으로 들어가 작은 종이 등불을 켰습니다. 부드러운 불빛이 실내를 비추며 그의 소박한 삶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필수적이었고 사랑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느린 동작으로 요를 펴고 천의 질감을 느끼며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눕기 전 그는 벽 선반에 놓인 작은 돌상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세월에 마모되어 얼굴 형체도 없는 고요함을 상징하는 조각상이었습니다. 지아는 정식 기도는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의 여정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등불을 끄고 누워 밖에서 영원한 노래를 이어가는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은 나무에서 떨어져 물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는 나무잎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일의 걱정을 잠자리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가 떴듯이 내일도 해가 뜰 것이며 매 순간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지안의 집을 떠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는 대나무 지팡이 하나만 든 채 산길 입구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수정처럼 맑았고 이슬은 나무십 위에서 작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는 자신이 만든 찻잔 중 하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짙은 갈색의 밝은 반점이 있는 제 손바닥에 꼭 들어맞는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이미 깨져 있습니다. 지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잔이 멀쩡해 보였기에 의아한 표정으로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혼란을 알아채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 잔은 이미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잔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이 잔이 떨어져 조각이 나더라도 저는 슬프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 잔이 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렸으니까요. 그 말은 제가 사원과 도시를 떠도는 내내 제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내려놓음이란 사물이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망 속에 가두지 않은 채 사랑하는 법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이 지안의 시냇물처럼 우리를 통과해 흐르게 두는 것, 돌을 어루만지도에 그것을 짊어지고 가지 않는 것임을 말이죠. 오늘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저는 지안에 부엌에서 차를 마실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온기를 가슴 속에서 느낍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씻어내고 많은 사람을 데려갔으며 제 몸을 변화시켰지만 그 산속에서 배웠던 침묵만은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차분한 존재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종종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본성과 만나라는 초대일 뿐입니다. 지안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람과 흙, 불과 물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 애쓰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매 호흡과 함께 펼쳐지는 거대한 직물의 한 조각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비결은 노를 내려놓고 배가 물길을 따라 흐르게 두는 것, 강이 길을 알고 있음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파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놓아주기 위해 펴는 손은 새로운 새벽의 빛을 받기 위해 가벼워지는 바로 그 손입니다. 지안의 이야기가 제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침묵과 섞이는 동안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신선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산처럼 무겁게 느껴졌던 걱정들이 지나가는 구름으로 변하고 때때로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대지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아져 대지가 그것을 새로운 무언가로 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삶은 번갯불처럼 짧지만 주에 깊고 정성스러운 작은 몸짓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매끄러운 돌 위를 흐르는 물줄기가 무한한 자연의 인내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한 가지 단순한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덜 움켜쥘수록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처의 문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바깥 세상이 무겁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라도 이 침묵과 지혜의 공간은 여러분의 귀환을 기다리며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물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온 하늘을 비추는 평온한 호수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쉬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명료함을 주었다면 댓글에 여기 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같은 짧은 인사를 남겨주세요. 이 작은 몸짓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지쳐있는 다른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댓글에 남겨둔 작은 선물은 우리 만남의 기념이자 진정한 평온은 붙잡으려 할 때가 아니라 놓아줄 때 태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징표입니다.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당신만의 속도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